자, 안녕하세요. 자, 교재 202페이지, 엔딩 202페이지 가보시면 증여세, 과세체가 있어요. 세무회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증여세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좀 들으시면 되고, 증여세는 이제 상속세 보완적인 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가 증여자하고 수증자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했을 때 과세가 되는 건데요. 이 수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요.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할 거예요. 그리고 합산 과세하는 거예요. 합산 과세한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수증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재산 공제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대신 합산과세할 때 모든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 증여자 중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 것까지만 합산과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어머니 것과 합산과세할 거고 할아버지라면 할머니 것과 합산과세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페이지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수증자가 일단 납세 의무자고 수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서 증여자별로 과세 단위가 성립한다. 과세 단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과세하는 체계를 가진다. 그래서 합산 과세든 증여재산 공제든 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특히 실제 실무에서 할 때도 증여재산 공제가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 같은데 계산할 때 좀 빡셉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술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이라고 돼 있죠. 상속을 받으면 이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덜 갖느냐는 증여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있고 그날 현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든 협의 분할하면 서로 나눠 가지면 그 자체로는 증여가 아니에요. 한참 있다 협의 분할해도 증여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상속에 불과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속 개시일 날로부터 일정 시 내에 협의 분할하고 나서 다시 재분할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협의 분할하고 재분할한다. 다시 분할한다. 라고 하면 이 재분할은 증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분할은 원칙이 증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번 확정이 된 다음에 납세 의무가 다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당초 증여자가 당초 이제 상속인이 당초 자기 지분보다 다른 자에게 더 넘긴다라고 하면 그건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칙이 증여라는 건 여기에 예외도 있다라는 거죠. 예외. 그래서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안에 이 재분할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 그건 이제 뭐 시행령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 혹은 뭐 물납을 했는데 그것이 재분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일단은 먼저 협의 분할했다라는 징표가 있어요. 뭐냐면 등기, 등록, 명의계사예요.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우선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협의 분할 등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 분할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재분할이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라는 거예요.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외를 얘기하는 거죠.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는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이제 약수에 잘 나오는 게 상속 재산의 증여 재산의 반환이에요. 그래서 증여 재산이 처음에 증여가 되고 나면요. 증여예요, 일단 증여. 그래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성립한 납세의무는 다시 조정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세법의 기본 법리예요. 그런데 그걸 무작정 관철하다 보면은 납세 의무자들이 너무 억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자들끼리 양도했다가 해지를 한다. 뭐 그러면 그걸 또 세금 내라고 하면 나는 실제 양도가 없는데 양도세를 내라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자들끼리 거래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증여는 이제 특별한 거죠. 그래서 증여라는 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환했을 때 이 효과를 인정해 줄 거냐. 당초 성립한 증여세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특칙을 두고 있고 당초 증여한 다음에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환이 원칙적으로는 재증여가 되겠지만 법에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어요. 요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고 그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반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거를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 그래서 요번에도 뭐 대기업 회장님이 사위에게 주식을 증여했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둘이 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반환했죠. 그게 며칠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딱 신고 기한 며칠 전에 딱 정리한 거죠. 그러면 그 사위도 처음부터 받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으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반환받는 자도 자기 원상 회복에 불과하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당초 성립한 납세 의무는 확정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고 기한이 넘어가면 확정까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소급효가 없습니다. 대신에 반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이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게 지나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반환을 한다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했지만 요 신고기한 경과로부터 다시 3개월을 줘서 그 안에 반환이 있다라면 당초 증여는 인정하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에 대해서 증여를 보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증여했다가 을이 다시 갑에게 반환한 경우에 을의 증여세 납세 의무는 성립하고 확정되지만 갑은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은 여기까지 있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특칙이 없으니까 한번 성립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증여도 인정이 되고 반환도 증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세 납세 의무 있죠? 납세 의무. 그래서 거주자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무상이전 과세 방식 있죠? 그래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요.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인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고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은 상속세. 근데 이제 무상으로 받은 게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면 사업소득세로 소득세 우선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겁니다. 6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증여세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맨 처음에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를 하겠죠. 시가 우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증여재산 가산액이 있어요. 사전 증여를 합산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같은 수증재산, 수증 받은 거라면 그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즉 600만 원, 600만 원 두 번 받았으면 1,000만 원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 넘으면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랑 과세가액 불산이 뭐 세무액의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과세 대상 증여 재산 가액이 나오고요. 부담부 증여가 있다면 그 부담부 증여 금액은 채무 인수액은 유상이 양도가 되기 때문에 증여는 아니고요. 그걸 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빼줍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고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정도만 시험에 나오고요. 보통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세율은 문제에서 줄 거고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대 생략 가산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30% 또는 40% 할증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는데 그 직계 비속이 없는 거죠. 즉 직계 비속을 생략하고 그 다음 상속인에게 혹은 증여자 세대를 생략해서 할아버지가 뭐 손자 손녀에게 주는 거죠. 그럼 세대 생략이라고 부르고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수유예는 모르셔도 되고 세액 공제를 하는데 이 세액 공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납부세액 공제가 있어요. 납부세액 공제. 그 납부세액 공제는요. 기납부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증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과거에 냈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출세액이 있는 건데 기납부세액으로는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 냈던 산출세액을 기존에 냈던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를 더하고 차감 납부세액이 나와요. 증여세 비과세는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증자가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무액에서 나오긴 힘들고 아버지가 준 생활비, 부양비 이런 거는 우리 증여세에서 비과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담부 증여가 있죠. 부담부 증여 오른쪽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요. 우리 양도 쪽으로 가요. 그 채무 인수가 되면 인수도 유상의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넘겨주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제 넘겨받는 사람은 채무 인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만 증여세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205페이지 반가로 2번을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채무 인수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약술에 중요한 거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 간의 채무 인수가 된다라는 건 실제 그러지 않을 개연성이 높죠. 그러니까 채무 인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수증자가 채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기는데 이 채무는 네가 떠안져라 이런 경우 별로 없다라는 거죠. 채무도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추정하되 물론 단서가 규정이 있겠죠. 진실한 채무임을 입증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인수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결국 양도냐 징여냐를 가르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합산과세 요건이 있죠. 자, 합산과세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때 동일인이라는 건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회 이상 받는 경우, 재차 증여 받는 경우 당초 증여분을 모두 합산한다는 얘기고요. 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에게 증여된 재산이어야 되고 증여가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만 합산합니다. 그리고 합산 과세가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 합산 배제 증여 재산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합산 배제 증여 재산은 아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이제 배울 텐데 소득세 과세가 더 맞는 영역인데 증여세를 합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증여세 분리과세 항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느낌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과세표준 산출세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가 나와요.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에서 6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혹은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2천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10년 동안 요 기간 동안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매 증여마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공제해 주는 거고요.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으면 1,00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자, 아래 이제 보니까 사례가 있죠. 요 사례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케이스를 볼게요. 사례 1번. 아버지로부터요. 증여 재산가액이 3억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공제해서 과표가 2억 5천이 나온 거예요. 근데 부하고 모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죠? 아버지 어머니는 한 몸이라고요. 우리 종민이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좀 그렇긴 하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종민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제 좀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 피곤했는지 자고 있었는데 와이프도 옆에 누워있더라고. 내가 아침에 밥 차려주고서는 밥 누워있어가지고 내가 머리 감고 샤워하고서 종민이한테 막 뽀뽀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도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바로 나왔네요. 아주 그냥 보시면 한 몸에 한 몸. 근데 이제 합산을 하니까 증여 재산가액이 아버지가 3억, 어머니가 2억을 준 거잖아요. 합산하면 5억이 일단 증여 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천만 원을 또 빼. 왜 빼냐면 합산된 거잖아. 두 개를 한 번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번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5억 받은 거잖아. 그리고 공제도 5억 5천만 원 해주는 거야. 대신에 앞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씩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할아버지 1억을 받았는데 뭐 할아버지도 5천만 원 빼줘야 되느냐? 아니잖아. 직계 존속 그룹에서는 10년 동안 무조건 5천만 원만 빼는 거야. 직계 존속 그룹에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다 직계 존속 그룹이잖아요. 직계 존속 그룹에서는 5천만 원만 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위에서 뺐듯이 똑같이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서 납세 의무 과세 단위가 성립하잖아. 요 단계에서 한 번 뺐잖아. 지금 아버지 단계에서 5천만 원을 뺀 거잖아.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은 사람이야. 5천만 원 뺐잖아요. 밑에서는 못 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밑에서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는 이미 끝난 거야. 10년 내 5천만 원만 빼주기로 했잖아요. 새로운 과세 단위가 성립하는데 증여 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 그룹에서 10년 동안 5천만 원 빼는 거니까 새로운 과세 단위가 성립한 때는 뺄 수가 없죠. 이미 빼버렸으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요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 우리 여직원들 가르쳐줘도 이게 맨날 가르쳐줘도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아버지 어머니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가정을 해볼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3억 2억 준 게 아니라 아버지 1,000만 원, 어머니 2천만 원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아버지 1,000만 원, 어머니 2천만 원이면 총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 그럼 위에서 증여세 한 번도 안 내. 거기 할배가 지금 돈을 1억을 줬다고 쳐봐. 그럼 이때는 얼마 뺄 수 있는 거야? 2천만 원 뺄 수 있는 거야.
직계 존속금액에서 토탈 5천만 원을 뺄 수 있으니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한 세트가 중요하지. 여기에 이제 세트가 조부 말고 조모까지 세트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2차 시험에 그 정도 나와. 이따 보면 미쳐버려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자, 삼촌. 기타 친족이죠? 삼촌도 친족이에요. 친족. 남 아니에요. 그쵸? 친족. 그래서 1,00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가액 과세 표준 보이죠? 그래서 기타 친족도 별도의 과세 단위가 성립한 거니까. 의미 이해하시겠죠? 과세 단위별로 합산하는 거고요. 즉 과세 단위별로 합산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입장에서 삼촌 거 할아버지 거 합산하지 않잖아. 아버지 어머니만 한 몸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몸이야. 그렇죠? 거기만 여러분들이 가족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쉽고 가족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 삼촌 남이 아니야. 친족이야. 친족. 내가 만약에 진짜 미친 척하고 이 친구한테 1억 증여하잖아. 증여재산 공제 없어. 남이야 남. 그렇죠? 근데 우리 친족에서는 1,000만 원 빠지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실 거라 믿고 사례 2번. 이게 같은 날 증여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 같은 날 증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성년인 거주자 갑이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동시 증여를 받습니다. 그 경우 증여세 과세 표준의 총 합계액은 5천만 원이고 갑은 생애 처음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증여재산 공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5천씩 증여재산 가액이잖아요. 이걸 직계 존속그룹에서 5천만 원 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같은 날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반가에 하는 거야. 증여재산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같은 날 받은 거. 만약에 하루라도 부친으로부터 먼저 받았으면 부친에서 5천 빠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조부에선 빠져 안 빠져? 한 푼도 안 빠지는 거야. 직계 존속그룹에서 5천 빼주는데 과세 단위별로 먼저 빼가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자, 재해손실공제 모르셔도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있죠? 요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에 따른 거 500만 원 최대 한도. 업체별로가 아니라 전체 합쳐서 500만 원 한대요. 500만 원. 내가 얼마 전에 진짜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뭐 조사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다른 이제 회계법인이었어. 회계법에서 공제를 해놨더라고. 근데 그 감정평가 받을 게 없는데 왜 공제를 했나? 궁금해서 거기 회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원래 전화할 일은 아닌데 납세자 보고 이제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납세 잘 모르니까 그냥 전화번호 연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한 9시였을 거야. 회계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난 진짜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증여세에서 빼셨던데 주식을 받은 거였는데 비상장법인 감정평가 뭐 주식평가하면서 받으신 게 따로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식평가한 거 그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감정평가 업자 것만 되지 회계법인 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왔는지 법전 한 번만 더 체크하시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만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야. 볼 것도. 회계법인이 한 거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볼 것도 없다는 거야. 아직 뭐 나한테 뭐 그러면서 잘 몰라서 그러네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진짜 겸손하게 얘기해 준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야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아니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지금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도 그분은 거기가 맞다는데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뭐 이런 거야. 다행히 그 클라이언트가 좀 똑똑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비상장모님 주식 받은 건데 내 법전을 요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줬지. 감정평가 업자였다는 거. 그리고 감정평가 업자라는 게 법률이 뭔지 딱 해주니까 거기 이제 그 회계사님한테 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그래도 해석상 된대. 회계법인도 감정평가 막 진짜 우기는데 장사 없다고. 내가 그래서 등록번호도 찾아봤어요. 나보다 선배더라고. 좀 선배인 분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여기가 막 여기까지 울분이 올라왔지만 큰 돈 아니니까 어쨌든 500만 이 감정평가사가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밑에 두 번째 거는요. 요즘 그림 같은 거 많잖아. 그러니까 그림도 별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 봐. 그거 따로 500만 원 공제해 주는 거고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따른 수수료 있죠? 여러분들 이거 회계법인 거 아니야. 그분이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나 본데 회계법인 것도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별도 열어야 돼. 이거 되게 특별한 거야. 한신평 이런 데들 들어봤어요? 한신평? 못 들어봤어요? 자, 됐어요. 그런 데들이 있어. 그런 데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만 건별로 가능해. 그냥 인생 상식으로. 내가 위에 것만 알려줄래다. 여러분들도 딱 또 나중에 나가가지고 개소리 할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산출세액은 이제 세율 적용하면 되는 거고. 할증과세 있죠? 30% 또는 40% 할증과세 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 뭐냐면 미성년자 20억 넘으면 40%잖아요. 그치?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있으면 40%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19억이랑 21억이랑 있으면 20억까지는 30% 할증하고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할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조문은 그냥 다 40%야. 놀랍게도 20억 초과되면 아래 것도 그냥 다 40%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0억 100원이라도 40%가 적용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얘기랑 해석을 봐도 이상하더라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할증과세 할 때 원래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1억인데 만약에 뭐 10억쯤 된다고 쳐봐요. 5억쯤 된다고 쳐 5억. 그런데 산출세액이 5억인데 할증을 30% 하느냐 40%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한테 준 재산이 19억 9,990만 원까지 30% 할증하는 거야. 그 5억에 30%. 근데 20억 100만 원인만 돼도 그 5억의 40%를 할증하게 돼 있어. 법조문에 따르면. 되게 이상하긴 돼 있어. 그래서 빼주는 게 이상하게 없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한데 이걸 또 분할해서 하면은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40억 넘을 때 무조건 40%가 되더라고. 좀 이해는 잘 안 되는 조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요. 기납부 세액 공제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누진세 구조이다 보니까 한도 계산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한도는 안 나올 거야. 앞에 냈던 세금 다시 빼준다고만 그냥 보시면 돼.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는 3% 해줍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증여세 신고를 이제 착실하게 했으니까 3% 빼준다는 건데 산출세액에서 징수위에는 모르도 되고 공제감면을 빼고 거기에다 3%잖아요. 그 공제감면 빼는 그 공제감면이 앞에 기납부세액 있죠. 기납부세액. 즉 납부세액 공제 있잖아. 증여세 사전증여하면 합산하는 거. 그거 빼고 3%는 거야. 그거 빼고 그 금액까지 빼고 이번에 순수 납부하는 거에 3%. 그래서 그 공제가 기납부세액 공제에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1번. 자, 거기 보니까 물음 1이 나와 있어요. 갑의 증여세 납부세 계산 과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증여세는 법정 신고 기한 내 다 신고 납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거잖아요. 3월 5일 거 하나 있고 실제 일할 때도 이렇게 엑셀에 넣고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다음에 신고 서식 만드셔야 돼요. 4월 7일 거 있어요. 증여 재산 단위별로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거. 그 다음에 6월 2일 거. 그리고 이제 답안 양식이 보니까 과세가액이 나왔어요. 증여세, 과세, 가액이 첫 번째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증여 재산 공제네요. 그래서 5천만 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6억 원. 그 다음에 수수료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과세표준.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나와 있죠.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바로 나와 있네. 산출세액. 그리고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고 나거죠. 자, 그럼 1번부터 자료 보겠습니다. 21년 3월 5일
할머니로부터 1,500만 원을 징여를 받았어요. 자, 증여세 과세가액 일단 1,500만 원 받은 거예요. 1,500만 원.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거죠. 직계 존속이잖아요. 5천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1,500만 원. 그럼 과표 0. 나머지 다 0.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4월 7일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받았네요. 근데 공시지가가 2억 5천이고 시가가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시가 기준이죠. 3억 5천. 그런데 토지에 대한 은행 차입금 5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죠. 그럼 순수한 증여는 얼마예요? 3억 5천 중에 5천을 뺀 3억 원이 순수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겠죠. 3억 원. 됐죠? 자,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해봐요. 직계 존속그룹은 10년 동안 얼마? 5천이죠. 근데 같은 사람이면 재산도 합산되니까 증여재산도 같이 합산 배제가 돼야지. 합산하는 거 또 두 번 해도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앞에 먼저 1,500 쓴 거지. 1,500 쓴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3,500.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어머니죠. 모잖아, 모. 위에가 왼쪽이 할머니죠. 조모잖아, 조모. 이게 부하고 모였다라면 얘 둘이 합산 과세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도 5천 똑같이 뺄 수 있는 거지만 단위가 나뉘고 있잖아. 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역시 0이고 과세표준은 얼마가 돼요? 2억 6,500. 그렇죠? 산출세액은 2억 6,500에 굴리시면 돼. 그러면 산출세액은 4,300이 나와요.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신고세액공제는 4,300에 3%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종은 4,171만 원. 71만 원.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아버지네요. 그럼 2번, 3번 묶어야지. 합산이지. 부와 모는 합산하는 거야. 부와 모는. 합산과세 하는 거고 상가를 증여를 받았대요. 좋겠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의 평균은 6억 원이고요. 감정평가수수료 550만 원을 지급했지만 맥스는 500만 원이죠. 그죠? 자, 6억 원짜리 받은 거죠? 자, 증여세 과세가액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에게 3억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거 합산하는 거. 합산. 10년 내에 합산. 그래서 9억 원이 되고요. 9억 원. 자, 합산됐으니까 증여재산 공제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근데 앞단에서 1,500 써먹었죠? 그럼 우리도 3,500.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얹으면 같이 공제. 의미하셨죠? 요거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내가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가 맨날 틀려. 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아,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있죠. 500만 원, 500만 원, 550만 원까지였으니까.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8억 6천이 되는 거예요. 8억 6천. 세트로 과세하는 거. 8억 6천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고 산출세액은 여기에 1억 9,800이 나와. 세율 곱하면. 근데 이제 납부세액이 중요하지. 납부세액. 1억 9,800에 산출세액이 있는데 산출세액. 첫 번째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거죠.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이게 한꺼번에 합쳐졌으니까 요거 낸 거는 앞에 낼 게 아닌 거잖아. 두 번 과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산과세라는 건 야 이거 동시에 다 왔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보는 거야 지금. 두 개 같이 증여됐다고 가정하시면 돼.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앞에 냈던 건 그냥 다 무시하고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냥 같은 날 증여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앞에 딱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0이 빠지고 대신 산출세액으로 빼는 거. 산출세. 이걸로 빼지 않는 게 효과는 인정해줘야지. 제대로 한 효과는.
그런 다음에 또 뺍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빼주는데 신고세액공제는 이렇게 뺀다 이거. 198 빼기 4,300. 그렇죠? 왜냐면 이때 신고세액공제 한번 받았잖아 사실. 4,300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했으니까. 그리고 198로 되면 세트로 됐으니까 이때 신고세액공제 198로 해야 되는데 앞에 한번 받고 뒤에 한번 받는 거지. 원가액에 여러분 하죠. 원가액에. 증분 방식 그거랑 똑같은 거야. 경제학 같은 데서도 독과점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를 계산해 앞에 빼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토탈 레비뉴, 토탈 코스트처럼.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에 3% 신고세액 공제까지 하면은 여기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렇게 납부세액이 나온 게 얼마냐면 1억 5,500인가? 1억 5천 어렵네. 150.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가볼게요. 5번. 자,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오타가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5번 동그라미 3번에 갑은 배우자와 2021년 협의하고 2020년이 아니라 21년 11월 30일 협의 이혼했다. 문제에서 5번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에 배우자와 2020년 11월 30일 협의원에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년으로 좀 바꿨어요. 마음이 내가 이혼에 급해가지고 그랬어. 자, 이해해 주시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를 했대요. 배우자로부터 6월 2일 날 일단 증여를 받은 거죠. 그때 증여 재산가액을 보면 일단 동그라미 1, 동토지를 16년 12월 1일에 취득을 했대요. 즉 배우자에게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물어보는 거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했으면 2월 과세가 적용되잖아요. 그게 물음 2거든. 물음 2 하기 전에 지금 해보는 거야. 배우자는 그래서 그 취득가액은 2억 5천이고 양도시 양도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했죠. 증여를 한 다음에 이혼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이혼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그런 다음에 토지는 등기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거기 이제 위에 4번 자료 보니까 6월 2일 날 일단 7억 원을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럼 증여세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7억짜리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9억에 넘긴 거고. 그런데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 공제였고 과표가 1억이고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 공제 받고 나면 97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물음 2는 양도세를 물어본 거야. 21년 12월 20일에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기술하고 양도차익, 양도소득, 과표를 계산하래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배우자로부터 갑에게 넘어왔고 갑이 제3자에게 넘긴 거잖아요.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되겠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2억 5천이었어요. 문제? 맞아요? 2억 5천이었지. 그리고 맞죠? 증여 받을 때는 7억이고 양도는 9억이 한 거잖아요. 갑이 납세 의무자는 그대로 되는 거지. 2월 과세는 취득가액만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면 일단 거주자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양도 차액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9억 원에서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자신의 상속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요 취득가액을 쓰는 거죠. 2억 5천. 대신에 양도비용이 있죠. 양도비용이 얼마 있어요?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빼주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또 하나 빼줘야 되는 게 뭐예요? 증여세 산출세액을 또 빼줘야 되겠죠.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양도차액은 9억 원에서 2억 5천 빼고 양도비용 2천 빼고 증여세 산출세액 1,000을 뺀 거. 이게 양도차익이 된다고요. 양도차익. 그렇게 나온 양도차익이 6억 2천. 근데 이제 물음을 보니까 양도차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을 물어봤잖아요. 양도소득금액은 장특을 공제해야 되겠죠. 장특. 근데 장특이라는 건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식으로 가는 것들이요. 배우자의 취득 시기는 지금 보면은 배우자는 16년에 취득했죠. 12월 1일 날. 5번 자료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16년 12월 1일 날 취득했다고 돼 있죠. 16년. 우리는 21년에 양도하잖아요. 21년 12월에 양도하니까 5년 이상 보유한 게 되죠. 그럼 2%, 5, 20, 1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장특공제 받고 나면 과표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2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하면 과표가 나올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회계사 19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워. 이게 참고로 답이 나도 이게 좀 어려워서 처음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학원마다 다 달라요. 답이 학원마다 다 다르더라고. 책마다 다 다른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다 틀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쓴 답을 믿으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학원이 답이 다 달라. 틀리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달라요. 그래서 저도 달라요. 저도 다른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가 얘기예요. 원가 여러분들. 자, 문제 2번을 가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재산 공제가 나와 있죠. 물음은 단순해요. 지금 증여자별로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는 거죠. 아래 물음을 보면. 그리고 산출세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위에 주는 사람이 되게 많죠. 증여자가. 외조모, 조무, 그리고 부친, 모친, 조모가 있고요. 다 증여일자가 나와 있고 2번 자료를 보니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자 동그라미 합의에 따라 반환한 거예요. 반환. 그리고 반환 전에 결정받은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개월 이내 반환이면 증여세 납세 의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조부부터 한번 시작해봐. 외조부. 외조모예요? 조모? 외할머니 좋네. 외할머니. 외조모. 그 다음이 조부. 부친. 모친. 조모. 이렇게 되나요? 조모. 자, 외조모부터 가볼게요. 이게 상속 증여세가 답이 조금 다른 게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분들도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 다르다가도 계속 맞춰가는 경향이 있는데 상증세 회계사 애들만 공부하고 이게 10점짜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그냥 느낌이. 저는 이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일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외조모하고 조부는 지금 반환을 했잖아. 2번 자료를 보면 당초 증여일자가 19년 5월 1일이에요. 그죠? 2번 자료는 지금 봅니다. 2번 자료. 그러면 증여일자가 19년 5월 1일인데 토지를 줬어요. 그리고 반환일자가 언제냐면 19년 8월 2일이야. 외조모 거. 그러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이잖아요. 신고기한이 8월 말일까지잖아. 5월 말부터 시작하면 6, 7, 8, 8월 말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고기한 전에 반환했으니까 외조모권은 납세 의무가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과표도 0. 과표 산출세액이잖아요. 산출세액. 둘 다 0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답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조부 것도 반환을 했잖아요. 7월 1일이고 9월 2일이니까 신고 기한 내 반환한 거 맞죠? 근데 금전이잖아. 현금이죠, 현금. 금전은 3개월 내 반환하더라도 납세 의무에 영향이 없죠. 금전은 현금은 반환하더라도 납세 의무에 영향이 없어. 유일한 예외 자산이 금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조부 거는
과표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1,000만 원 받았나? 1,000만 원? 1,000만 원 받았지만 징여재산 공제 1,000만 원도 있잖아. 그죠? 직계 존속 그룹으로부터 인정이 되잖아. 이것도 0, 0. 0. 그죠? 저 밑에 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뭐. 자, 이제 부친이죠, 부친. 그리고 1번 자료 위로 올라가요. 부친, 모친 있죠. 시험에선 세트로 가는 거야, 세트. 부친, 모친, 세트. 조부, 조모 세트야. 아직 결혼 안 해서 세트라는 말을 모르나? 아버지, 어머니가 세트야, 한 세트. 조부, 조모도 한 세트야. 1번 자료에 두 번째 칸에 조부 있죠. 저 밑에 가면 조모 있지? 거기도 한 세트야, 한 세트. 조부, 조모도 한 세트. 부친, 모친도 한 세트. 이해하셨죠? 우리 학생 이해하겠어? 너 중요하잖아. 시험 봐야 되잖아. 그치? 가족관계를 모르면 골치 아픈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자, 부친 가보겠습니다. 부친. 부친의 증여재산가액이 1,500 있는 거죠? 현금. 그냥 심플하게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부친 1,500. 합산과세 하진 않아. 왜냐면 한 세트가 아니잖아. 대신에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그룹은 5,000까지는 되는 거잖아. 아직 5,000 안 채웠잖아. 그냥 1,500 빠지면 되겠죠. 깔끔해. 여기도 0이야. 여기도 0이야. 이해하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선생님? 이제 모친 가는 거죠, 모친. 아, 근데 모친하고 조모가 증여 일자를 봐봐. 이런 젠장 같은 날이네. 그렇죠? 또 안분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환장하는 거야, 여기서. 부친, 모친 세트고 조부, 조모 세트잖아. 그렇죠? 이 세트들끼리 있는데 합산과세가 되고 거기에 동시증여가 있는 거지. 뭐 문제를 이렇게 했어, 씨발 그냥.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해답을 잠깐 봅니다. 계산. 문제 풀라고 낸 건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자, 모친 위에다가 부친 써봐. 세트라는 걸 이해하면 되니까. 모친. 아니, 우리 오른쪽 695페이지에 맨 아래 3번 양가로 3번에 계산 있지. 그거 보는 거야. 그 맨 아래. 맨 아래. 그럼 모친하고 부친이 세트잖아. 조부하고 조모가 세트죠? 그 세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부친, 모친 한번 보면 증여재산가액이 지금 모친으로부터 5,000 받고 있는 거죠? 왼쪽 자료 보면은 5,000을 받고 있어. 근데 가산을 해야 되겠지. 한 세트니까. 한 세트니까 부친이 준 거는 지금 얼마였어? 1,500이었나? 그럼 1,500하고 또 한 세트로 6,500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같은 날 조모도 받은 거죠? 조모가 준 건 2,500이지. 그죠? 근데 조부하고 세트니까 1,500 더 얹어야 되겠지. 1,000만 원 더 얹어야 되겠지. 그 전에 줬던 거.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까지 나왔죠. 그래서 과세가액은 한 번에 다 증여받은, 세트끼리는 하루에 다 증여받은 거를 일단 가정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500, 3,500이 온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데 잘 봐. 직계 존속그룹으로 또 받는 거잖아. 5,000까지 인정이 되지. 5,000까지. 근데 내 세트에서 먼저 받은 거는 빼고 남은 걸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5,000 중에서 2,500은 미리 받은 거 아니야. 나머지 2,500을 오늘 같이 나누겠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를 원타임, 퍼스트 타임으로 1,000하고 1,500하고 1,000을 먼저 땡겨 놓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증여재산 공제를 토탈리 5,000을 받고 싶은데 5,000 중에선 동일인에게 받은 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동일인에게 받는 건. 동일인이라는 게 세트 안에서는 동일인 맞잖아요. 그러면 1,500, 1,000을 내가 왜 먼저 써놨는지 알겠지? 1,500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부친하고 모친은 세트니까 1,500을 먼저 그 타임에서 받고. 그렇죠? 그리고 조모에서는 또 1,000을 땡겨놓은 이유를 알겠죠? 요 1,000을 땡겨놓은 거야. 그럼 2,500이 남는 거잖아. 그 2,500을 어떻게 가려는 거야? 안분해서 가려는 거지. 아까 동시 증여가 있으면 안분하자고 했었잖아. 안분 하시면 돼. 그때 안분의 공식이라는 건 토탈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야. 위에 6,500과 3,500 있잖아요. 그대로 안분해서 들어가면 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6250, 87500.
그러면 결국 증여재산 공제 합계가 5천만 원이 되면 되는 거죠. 5천만 원. 지금 이해하셨죠? 어떤 책은 증여재산 합계가 5천만 원이 넘더라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직계 존속그룹에서 10년 동안은 무조건 5천이었는데 5,200 몇만 원 나오더라고.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절대로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5천 안에서 움직인 책이 하나, 5천 밖으로 있는 책이 하나, 나머지 책도 5천 안에 있는데 요 답이 이제 안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안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에. 두 번에 나눌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동일인 기준으로 같은 세트, 같은 동일인이야. 동일인 기준으로 먼저 받은 거 각자 정리하고 남은 거를 가지고 안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합계가 각각 나오고 과표 이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는 세율대로 가면 되는데 조목계 문제가 되는 거지. 조목권은 할증과세 돼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 거는 조모. 조모는 30%, 20억 언더니까 30% 산출세액의 할증과세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두들겨서 하셔야 되는 거.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림도 그려놨어요. 좀 다음번에 이해를 하시고 쓰라고. 어쨌든 그림 이렇게 하는 거. 합산과세 해가지고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세물 엔딩에 예제가 있긴 한데 예제 그 교재 221페이지 잠깐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 하나 있는데요.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각자 푸셔도 돼. 눈으로 그냥 빠르게 볼게요. 221페이지 보면 같은 날에 지금 증여가 된 거죠. 1억 증여가 됐잖아. 그럼 증여재산 공제를 안분하면 되는 거죠. 아까 사례가 똑같아요. 5천만 원 직계 존속그룹이잖아. 존속그룹. 하나는 할아버지,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잖아. 그러면 증여재산은 가액 비율로 2,500씩 갈라가지면 되는 거죠. 증여재산. 그거 얘기하는 거야. 1차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갑이 받는데 산출세액을 계산하래. 맨 위에는 형한테 받았죠. 형, 친형. 친형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1,0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 친조부로부터 받았죠. 자, 어머니부터 6천만 원 받았는데 증여재산 공제를 하면 되겠죠. 근데 같은 날 받았잖아. 2월 9일 날 받았잖아. 같은 날. 이거 같은 날 받은 건지 잘 보셔야 돼. 그러면 6천하고 9천을 가지고 직계존속그룹 5천을 쪼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증여재산 공제가 2천, 3천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21년에 형한테 2,500 받았는데 형한테 받을 때는 동인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합산하고 증여재산 공제도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1,000하고 2,500 합치면 3,500이 되는 거죠. 3,500. 거기서 1,000 빼시면 되겠죠. 지금 이해하시죠? 위에 올려놨으니까 또 1,000을 빼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더라.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이제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